이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신 횡성에 사시는 비료가게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집에는 귀신이 없을 것 같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정말로 집에 무당을 부르시게 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남들 다 아는 이야기나 지극히 평범하고 뻔한 이야기는 안 가지고 오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현재 횡성에서 비료가게를 운영하지만 10년 전 53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지역은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냥 충청북도에서 어떤 농업 관련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20년간 다니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고 저희 회사 부하 직원인 주대리에게 추천을 받은 부동산에 가서 이곳저곳 둘러보던 중에 저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이쁜 주택을 보았고 가격은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것 치고는 그냥 평범한 아파트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와이프랑 아들 그리고 막내딸까지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구매하고 이삿짐을 불러서 짐을 다 옮기고 청소도 하고 침대도 새로 싹 산 다음에 드디어 집 정리가 다 마쳤습니다. 20년간 회사를 다닌 보람이 들었던 순간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설레네요. 이삿날에 저희는 마당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고 술도 마신 뒤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첫날 밤은 그냥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물론 제 기준에서는 말이죠. 자고 일어나서 출근을 하려고 씻으러 화장실을 가는데 거실에 저희 딸이 멍하니 있어서 제가 딸 무슨 일이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딸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어제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라고 하였습니다. 속이 안 좋다기엔 그냥 겁에 질린 표정이어서 와이프에게 딸이 무슨 일인지 봐달라 한 뒤 저는 급하게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고 직장 동료에게 실컷 자랑을 했습니다. 드디어 나도 자가에서 사는구나. 확실히 자가에서 자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빚도 없는 집이어서 그런지 잠자리도 편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부동산을 알려준 주대리가 저에게 와서 부장님 마음에 드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부장님이 행복하니 저도 행복합니다. 라고 저에게 아부를 하면서 저는 주대리 고마워. 주대리 덕분에 좋은 집이 생겼네. 나중에 우리 집으로 집들이 한번 놀러와. 라고 말한 뒤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딸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프에게 딸내미 어디 갔냐고 물어보자 와이프는 당신 이따가 나 좀 봐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밥을 먹은 뒤 방에 들어가서 와이프랑 이야기를 하는데 와이프는 딸은 지금 할머니 댁에 맡겼다고 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딸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인데 할머니 집에 왜 맡기냐 물어보니 지금 딸이 이 집에는 못 있겠다고 새벽에 무엇을 본진 모르지만 귀신인 것 같다고 정 못 믿겠으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한번 주무셔보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고 일단 이 일은 내가 해결해보겠다 라고 말한 뒤 와이프는 자고 아들은 공부를 하고 늦게 들어와서 저는 혼자 TV를 보면서 소주를 한잔하고 있다가 노래가 듣고 싶어서 저는 오페라를 듣는 걸 좋아해서 오페라를 틀고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듣는데 제가 평소에 듣는 노래랑은 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뭐지 하고 계속 듣는 중에 아들이 들어와서 아빠 이 노래는 뭐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 솔로 오페라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니 아빠 뭔 소리야? 방금 여자 남자 합주했는데. 저는 그때 술이 좀 깼습니다. 그러고 다시 듣는데 남자 목소리만 나와서 아들은 기겁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아까 들었을 땐 분명 이상하고 평소 듣는 노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술에 취해 눈치도 못 채고 계속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방금 그 여자 목소리는 뭐지 싶었습니다. 전 아들을 진정시키고 아들도 좀 진정이 돼서 너 오늘 아빠랑 거실에서 자자고 하였고 아들은 알겠다 하였습니다. 그러고 누워서 저는 눈을 감는데 계속 눈을 감는데 누가 보는 느낌이 들어서 딸방 문 앞을 보니 누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저건 100% 귀신이다. 아 우리 집에 귀신이 있구나 싶었고 그 귀신은 저에게 다가오더니 지금 당장은 너희를 안 노릴 거야. 내가 너희 집 앞집 좀 다녀올게. 라고 말한 뒤 그대로 창문 쪽으로 통과해 나가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저는 그냥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과 와이프가 저를 깨워서 밥 먹으라고 한 후 밥을 먹고 오늘은 주말이니 집에서 쉬고 그냥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무사히 주말을 보낸 후 월요일 출근길에 저는 와이프에게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여보 앞집 아들이 자살했대. 그러니 오늘 일찍 들어와 장례식장 가야 해 라고 말하였고 저는 일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가서 인사를 드리고 나와서 그냥 그대로 집에 가는 길에 와이프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사실 내가 금요일 새벽에 딸방 앞에 귀신을 봤는데 그 귀신이 나한테 아직 안 노릴 거래. 그러고는 앞집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 그대로 사라졌었어.
그런데 이렇게 앞집 아들이 자살할 줄이야. 라고 말했는데 와이프는 이거 심각한데 혹시 아는 무당 있냐고 해서 저는 없다고 말하였고 와이프랑 저랑 서로 무당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회사를 가고 업무를 보던 중 주대리가 와서 부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시냐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하였고 주대리는 부장님 제가 부동산 하는 그 친구 만났는데 그 집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대리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럼 그 부동산은 처음부터 알고 있던 거야? 라고 하자 주대리는 아니요 그 친구도 몰랐다가 그 근처 집 보러 온 손님한테 들었다고 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말하여서 저는 아냐 일단 나도 당했어 귀신에게 그래서 그냥 무당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아는 무당이 있어? 라고 하자 주대리는 아는 무당분 있으신데 제가 책임지고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오늘 무당이 집에 올 거니까 다들 거실에 나와 있으라고 말한 후 20분 뒤에 주대리랑 무당분께서 오셔서 이곳저곳을 뒤져보고 마지막으로 딸방을 보고 있는 중 갑자기 움찔하더니 저에게 옷장 좀 뒤져도 되냐 허락을 맡은 후 옷장 뒤 좀 보자고 말하여서 옷장을 빼고 그 뒤를 본 후 벽지를 뜯어본다 하고 그러라고 한 다음에 뜯어봤는데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벽지에 부적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 벽지에 이런 부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느낌이 왔습니다. 이 집은 저주받은 거나 그냥 내가 사기를 당한 거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적은 뭔가요? 그랬더니 무당은 이 부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왜 여기 있는 건지 참... 이 부적은 사람의 골수를 빼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적으로 사람을 천천히 죽어가게 한 뒤 그 부적을 만든 사람은 대대로 복이 내려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당분은 그냥 답은 하나예요. 이사가세요. 당장 집을 팔고 이사가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고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린 뒤 주대리에게 오늘 너무 고마워 주대리 회사에서 보자고 한 뒤 주대리랑 무당은 집에 가시고 저희 가족은 집에 나와서 저희 친척집에서 다 같이 잠을 자고 다른 전세를 구해서 그 집으로 이사를 마친 뒤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가서 매매를 올린 후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 이 집의 원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그 집 제가 다시 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알겠다고 당장 사가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얽히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저는 이 집을 팔고 평화롭게 지낸 후 약 일주일 뒤에 주대리는 회사를 나간다고 말하였고 저는 송별회 겸 오늘 술 한잔 하자 하였는데 주대리는 아니라고 오늘 일 있다고 하여서 서운해하고 있었는데 주대리는 일 끝나고 저에게 담배를 피자 하였고 담배를 피는 중 주대리는 저에게 소름 돋는 말을 하였습니다. 부장님, 저 처음 입사했을 때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왜 그래 주대리라고 말하였고 주대리는 아니, 부장님, 저 처음 왔을 때 싸가지 없다 일 못한다 욕하고 때리고 아주 그냥 없는 야근도 만들어서 시키고 부장님 왜 그러셨어요? 그거 아세요 부장님? 그 집 원래 주인 저희 어머니 명의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거 다 계획이었어요. 부장님 그렇게 괴롭힌 부하 직원이 추천한 곳을 왜 믿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눈에 띄지 않아줬으면 좋겠네요. 그땐 집에 귀신 100마리 풀어놓을 겁니다. 라고 말한 뒤 그대로 나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대리 처음 입사할 때 괴롭힌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집을 다시 팔 때 그때 가격보다 더 싸게 내놨고 돈적으로도 약 그때 당시 5천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주대리는 저희 돈과 공포에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주대리는 저에게 이 복수를 위해 무당을 이용해 사람을 죽이면서 복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는 퇴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강원도에 와서 농사도 짓고 비료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사람에게 당한 공포는 두 번 다시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규정상 많은 내용을 컷하고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